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했었던 전현희 의원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최고위원 당선에 유력해졌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직권을 믿으십니까? 김민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힘과 용산 권력 누가 대변입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권 이재명 대통령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야, 그 큰 키 한동훈 옆에 가서 한번 사봐라. 이래서 주심표 맞죠? 민주당에 대한 충정으로 이재명에 대한 애정으로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 결과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서울에서 92.43%라는 정말 압도적인 득표를 달성했고요. 재외국민에서는 더 압도적입니다. 99.1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득표율 한번 보여드리죠. 89.90, 이제 90%의 0.1% 부족한 누적 득표율,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90입니다. 사실상 굳혔죠. 그리고 이재명, 서울에서 대표 연임 쐐기를 박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전현희 의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폭언을 쏟아냈던 전현희 의원은 기사회생에서 5위로 이제 턱걸이로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명팔이 지적했던 논란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서울 투표에서 6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 역시 3위로 주저앉았는데요. 일단 최고위 누적 결과 김민석 후보가 1위, 김병주 후보가 2위, 정봉주 후보가 3위, 그리고 한준호 후보, 그리고 전현희 후보 이 순서로 지금 1, 2, 3, 4, 5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선권 아슬아슬했던 전현희 후보 서울 결선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현주 후보를 제치고 5위로 6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화면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서울 경선 결과,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20.88%, 전현희 후보 무려 17.4%, 김병주 후보 15.34%, 한준호 후보 14.25%, 이현주 후보 10.9%,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10%의 득표율도 안 됩니다. 8.61%, 민영배 후보 7.48%, 강선우 후보 5.13% 기록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살인자라고 표현을 썼던 그 후보, 전현희 후보 17.4%,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 서울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적했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세웠던 정봉주 후보, 그동안의 기세가 꺾여서 서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8.61%. 법사위에서 살인자 발언했을 때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결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네. 그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너무 과한 발언이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 패널들도 이거 너무 심했다, 무리였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그런 어떤 대리 사과가 있었고, 또 네.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도 저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발언일까라는 생각을 다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서울에서 보여지듯이 네. 갑작스럽게 이제 압도적인 이 맞습니다. 지지를 받아서 2등이 된 거예요. 네네.
야, 6등이었던 후보가 2등으로 뛰어올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현주 후보하고 0.02%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걸로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도 지금 그거를 좀 퍼붓든가, 뭐 누구 죽으라고 하든가, 얘 저주를 퍼붓든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야, 이 땅을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저기서 보면 김병주 후보,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민의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뭐 의원들 네. 그렇게 막 막말을 퍼붓잖아요. 근데 그거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런 걸 보면은 아, 저게 진짜 민주당의 모습인가? 저게 진보정당 민주당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저것이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또 우려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결국은 막말이 이겼다. 이거네요. 전현희 의원, 오늘 합동연설회에서도 다시 한번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또 전현희를 죽이려 합니다. 전현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권익위 김 국장, 용산에 가서 현장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권익위 김 국장, 그러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게 좌절되고 마침내 불행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누가 죽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요, 전현희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유권 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당시에 유권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유권 해석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에게 나는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라고 했던 내용이 우리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돼서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현희 의원에게 사실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피살당한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은 덜 중요하고 권익위 공무원의 생명은 몇 배 더 중요합니까? 생명을 그렇게 차등을 둘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그 권익위 공무원에게 나는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해라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요구입니까? 이런 점에서 전현희 의원은 저런 말씀하실 자격 자체가 없고 아무리 전당대회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현희 의원은 사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당내에서도 사실 의원님 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리사과도 나오고 있고.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네. 좀 말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고요. 뭐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많은 표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투표율이 30% 정도밖에 네, 아니고 맞습니다. 다수의 저도 뭐 서울시에 속하는 당원입니다만은 네. 저렇게 강한 말하자면 강경파들만 만들어지는 투표장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많은 70%라고 하는 서울 민주당의 서울 당원들은 침묵하거나 뒤로 오히려 말하자면 기권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많은 표를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저런 의도된 법사위에서의 한편으로 보면 도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이현주 의원하고 관계는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냐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 주로 어떤 강점이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경기도를 지나가면서 앞섰거든요. 서울에 왔으면 사실 자연스럽게도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현주 의원을 조금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쨌든 저 발언 때문에 뭐 0.02%, 1, 2%, 0.12%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걸 1% 차이로 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전당대에서 너무 강경한 분들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바람직한 부분인가는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현희 의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직접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발당하셨죠, 이것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이 국힘 108명 의원 전원이 제출을 해서 또 국힘에서도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고발을 많이 당하시고 표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단 한 번도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이른바 범생이 모범생으로 살아와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욕설이나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김종욱 최고위원도 한 말씀 하셨네요. 그분은 연쇄살인자인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그분이고요. 이재명 둘러싼 수많은 죽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상희 의원 설명해 줬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수사 중인 분들이 사망한 사건에 그렇다면 책임은 없는 것인가? 라는 지적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런 건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소위 물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다른 사건들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현희 그 의원이 이 권익위에서의 이 김 국장의 사망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건이 이 발언이 과연 합당한 발언이냐, 좀 과한 발언이냐 이런 건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이 권익위 김 국장의 사망 또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사실상 이거는 뭐 물타기 외에 다른 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건에 대해서 그럼 다른 평가를 할 것이냐 그건 별도의 문제죠. 그 문제는 그 문제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그 맞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거 다른 사건들을 여기다가 그 첨언 해가지고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다 그 연관되어 있는 발언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